Financial Advisory Services.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소엔 좀 간과하기 쉬운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회사의 운명을 가릴 수도 있는 문제, 바로 CEO 유고실 리스크 관리, 이 주제로 자료들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문제가 터졌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 때 대비하는 것,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 특히 CEO가 갑자기 부재할 때 생길 수 있는 재무 문제랑 또 승계 계획,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이게요, CEO 한 분이 안 계신다고 해서 그냥 빈자리 하나, 이게 아니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면 당장 회사가 빌린 돈 갚아야 하는 압박, 외상대금 문제, 유동성 위기, 심하면 부도까지. 기업 자체가 막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또 동시에 남은 가족들은 상속세 부담이나 당장 생계 문제, 아니면 재산 분쟁 같은 거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나와요. 이게 양쪽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평온할 때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그게 바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죠. CEO의 부재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일 때 그때 미리 좀 단단히 준비를 해둬야 충격을 흡수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자료들이 딱 주목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법인이 계약하는 CEO 명의의 생명보험, 그러니까 법인보험이죠. 아, 법인보험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회사가 계약자이면서 또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CEO를 피보험자로 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만약에 CEO에게 예측 못한 일이 생기면 보험금은 회사가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돈은 가장 먼저 회사의 긴급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아니면 갑자기 상환 압박 들어오는 부채, 이런 걸 갚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자료에서도 CEO 유고 시 회사 안정화 및 정리자금 확보, 이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강조하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회사가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회사의 어떤 숨통을 딱 틔워주는 비상자금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겠죠? 자료를 보니까 뭔가 더 흥미로운 활용법도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 더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보험금이 단순히 회사의 급한 불만 끄는 게 아니고요. 상속이나 승계 과정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CEO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이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잖아요. 근데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이나 주식은 많은데 현금을 없을 수 있죠. 바로 그럴 때 회사가 받은 보험금을 가지고 상속인이 가진 회사 주식을 다시 사주는 거예요. 이걸 자료에서는 상속감자 플랜이라고 부르는데, 상속감자 플랜이요? 네, 그러니까 상속인은 주식을 회사에 팔아서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고요. 회사는 또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이 보험 하나로 회사의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랑 장기적인 승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전략적인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와, 진짜 그러네요. 보험 하나로 위기 대응도 하고 미래 준비도 하고 일석이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런 효과도 있어요. 만약에 CEO가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좀 미리 증여해둔 상태였다면요. 법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회사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 주주였던 가족들의 지분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사전 증여 효과라고 자료에서 언급된 부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가족 주주 지분별 사전 증여 효과. 네.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CEO 유고 시에 유족에게 회사 차원에서 유족보상금 이걸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금 문제가 좀 까다로워 보이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세법상 따져볼 게 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회사의 지배주주인 임원, 그러니까 회사 경영에 영향력이 큰 임원의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은요, 법인의 비용, 즉 손금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 그럼 회사가 돈을 줘도 비용 처리는 아예 안 된다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만약에 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사유로 사망, 그러니까 업무상 사망 또는 순직에 해당하고요. 또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예외적으로 손금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이게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받는 유족 입장에서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랑 상속세, 이거 둘 다 내야 할 수도 있나요? 이 부분이 또 좀 복잡한데요. 업무상 사망으로 받는 위로금 같은 경우는요. 소득세법상으로는 이게 근로제공과 관련된 위자료 성격으로 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소득세는 안 내도 된다. 네, 그런데 상속세법에서는 좀 달라요. 원칙적으로는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사망 때문에 받는 돈으로 봐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과세합니다. 아, 소득세는 비과세인데 상속세는 과세될 수 있다니 헷갈리네요, 정말.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혼선이 꽤 많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같은 걸 준용해서 지급하는 업무상 사망 위로금은 상속세에서도 제외될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특히 임원의 경우에는 이걸 명확히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같은 걸로 명확한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하고요. 또 업무상 사망이라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필요해요. 결국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건 이런 세무적인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사전에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전문가와 꼭 상담하는 게 필수라는 겁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회사와 관련된 상황이라면 왜 미리 규정을 점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네,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CEO의 부재가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가 기업과 가족, 양쪽에다 크다는 점, 그리고 법인명의 생명보험이 이런 위기 대응과 승계 준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꽤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유족도 상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세무 규정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체가요,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닐까요? CEO 유고 상황까지 미리 고민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그 회사가 얼마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성을 생각하는지, 또 남아있는 직원들이나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 속에 담긴 회사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